간단하게 구성품 알아봅니다. 메인 유닛, 아답터, 액세서리 팩, 랜 케이블, 퀵 인스톨 가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나스에 필요한 웨스턴 디지털 레드 나스용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4GB 짜리 2개입니다. 메인 유닛을 보면요, 전면부에는 USB-3 단자 하나와 카피 버튼 그리고 전원 버튼이 놓여져 있고요. 옆면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시놀로지 로고와 함께 통풍구가 있습니다. 반대편 역시도 시놀로지 로고와 함께 통풍구가 있고요. 뒷면에는 USB2 2개 단자와 이세라 단자 하나, 전원 단자 하나, 그리고 통풍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놀로지 네스트 드라이브를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결하는 방법은 크롬이나 사파리나 또는 익스플로러를 지금처럼 실행을 하시고요. find.synology.com을 하시고 엔터를 누르면 자동으로 찾게 되는데요. 잠시 기다리시면 네스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깜빡하고 네스에 랜 케이블을 연결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찾지를 못했거든요. 다시 한번 랜 케이블을 연결을 하고 다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 케이블을 시놀로지에 다시 연결을 하고 서치 버튼을 눌러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세 찾게 되는데요. 찾고 나면 이렇게 모델 네임과 IP 애드레스, 맥 애드레스 등이 나오고요. 커넥트를 눌러서 실제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잠시 기다리시게 되면 또 다른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셋업을 하자고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셋업을 클릭을 하시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Install Now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저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2개인데요. 2개 다 지워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Installing Disk Station Manager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대략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요. 빨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디스크 스테이션 매니저 인스톨레이션이 끝이 나고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서버 네임, 유저 네임, 패스워드, 그리고 패스워드 다시 한번 컨펌을 하시고 나면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또 잠시 기다리시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오죠. 축하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DSM 업데이트 및 메인테넌스 방법인데요. 완전 자동으로 인스톨하는 방법, 중요한 업데이트만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 또는 다운로드 후에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세팅을 끝나시고 나면 이번에도 역시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외부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NAS에 좀 더 빠르고 쉽게 접속을 도와주는 아이디를 만들어 두는 곳입니다. 이름하여 Quick Connect. Quick Connect 아이디를 생성을 해서 외부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 쉽게 접속이 가능해집니다.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 그리고 패스워드를 다시 한번 컨펌해 주시고 원하시는 Quick Connect 아이디를 생성 후에 Next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화면이 다시 한번 바뀌게 되고요. 화면이 바뀌면서 Quick Connect가 준비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아이콘을 드래그해서 데스크탑에 놓으시면 다음번에는 더블 클릭함으로써 바로 NAS에 접속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데스크탑에 바로가기 아이콘까지 만들어졌다면 다시 한번 Next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이동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전부 셋업이 끝났다라는 화면에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Next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바뀌게 되면서 현재 보이시는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포토, 비디오, 미디어, 오디오, 하이퍼 백업, 클라우드 스테이션, 그리고 다운로드 스테이션까지 총 7개의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을 NAS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인스톨을 누르시면 되겠죠.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나오고 고를 누르게 되면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이 NAS의 메인 화면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설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대략 한 5가지 정도 이유로 NAS를 선택을 하고 구매를 했어요. 총 5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카메라 영상의 저장인데요. 일반적인 카메라는 아니고 저희 집에는 4대 정도의 CCTV, 그러니까 Surveillance Camera라고 하는 CCTV 카메라가 4대가 있는데요. 이 4대는 모두 Mcrest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고, 이 제품은 상당히 좋고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녹화를 할 때 지속적으로 24시간
365일 저장이 가능하지가 않고 한 2시간 정도 저장이 되면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확인을 하면서 녹화 버튼을 눌러주면 되지만 만약 집에 없는 경우라면 한 20분 녹화하고 멈춰버리고 20분 뭐 녹화하고 멈춰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영상을 확인하고 싶을 때에는 확인이 불가능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전용 리코더를 사가지고 이 CCTV가 찍어내는 모든 영상을 담아내는 방법이 있고, 지금처럼 NAS를 구매를 해서 NAS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24시간 365일 계속 녹화가 가능합니다. 물론 용량에 따라서 한계는 있겠지만 계속 녹화는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한 가지였고요.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현재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일에서의 필요성 때문에 드랍박스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드랍박스는 제가 용량을 좀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10불 정도를 매달 내고 있거든요. 벌써 사용을 한 지가 5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 따져도, 그 금액만 따져도 벌써 NAS 굉장히 좋은 녀석을 하나 구매도 하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도 좀 좋은 녀석으로 구매를 했을 텐데, 처음에 목돈이 들어간다는 이유 때문에 구매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구매를 하게 됐고요. 지금 3, 4일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드랍박스에 뒤지지 않는 상당히 좋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맥킨토시 컴퓨터를 사용을 하는데 SSD를 사용을 하고 있고, SSD가 512기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료를 컴퓨터에만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외장 하드디스크를 구매를 해서 공간을 늘려주고 필요한 내용은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곤 했었는데요. 그 역시도 좀 모자라기도 했었죠. 그리고 외장 하드디스크는 상당히 잘 사용을 하고 있었지만 항상 컴퓨터와 연결이 직접 되어 있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랩탑을 들고 다닐 때마다 계속해서 외장 하드디스크를 들고 다니는 것도 불편했었고, 제가 랩탑을 도둑맞고 나서 아이맥을 1층에서 2층으로 가끔 들고 다니는데요. 그때마다 또 외장 하드디스크를 들고 다니는 거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 NAS를 들고 다닐 필요는 없는 거죠. 컴퓨터만 들고 내려가면 자동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언제든지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물론 외장 하드디스크의 경우에도 네트워크, 그러니까 뭐 라우터 등에 연결을 해서 네트워크로 연결을 할 수는 있지만 좀 복잡하고, 그리고 NAS처럼 24시간 그리고 365일 켜뒀을 때는 하드디스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데이터가 전부 날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런 걱정들 때문에 저는 NAS를 선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또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는 한국 TV나 영화 등을 이제 간혹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다운을 받아서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에어 비디오 HD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연결을 해서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고, 에어 비디오 HD를 아이패드나 아니면 아이폰 이 방법이 그렇게 불편하거나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외장 하드디스크가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 있고, 외장 하드디스크에 접속을 하려면 컴퓨터가 항상 켜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컴퓨터도 켜져 있어야 되고 디스크도 켜져 있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너무 장시간 켜두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NAS에만 접속을 해서 영상을 보는 방법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NAS를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정적인 백업을 위해서 NAS를 선택을 했어요. 외장 하드디스크의 경우에 가격도 저렴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관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실패 그리고 고장이 날 위험성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죠. NAS의 경우에는 베이가 만약 2개 이상이라면 하나에 저장을 하고 나머지 두 번째 베이에는 첫 번째 내용이 있는 걸 고스란히 백업을 하게 되는 그런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럴 경우에 디스크 하나가 둘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난다고 치더라도 또 하나의 디스크에 데이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시놀리지의 경우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Surveillance Station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뭐 메일 서버도 있고 뭐 포토 서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